예,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장공감10 시작합니다. 이번 주에 가장 우리가 경계하고 좀 가슴 조이며 기다리는 것은 이제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인데요. 어제는 중국 증시가 또 많이 하락했습니다. 중국의 도시 봉쇄 우려들이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요. 그러면서 미국 증시도 하락을 했고요. 우리 증시도 부담을 갖습니다. 어쨌든 다시 시장이 좀 경계감으로 어려워지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이럴 때는 보다 아주 확실한 명확한 이유가 있을 때만 주식을 사실은 해야 합니다. 좀 좁혀야 되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오늘도 중국에서 파노 얘기가 나오니까 게임주들이 훅 올랐다가 내용을 뜯어보니까 파노를 열긴 열었는데 한국 게임들은 아직은 아니다. 다음번 차례 들어갈 수 있다. 이런 것들이죠. 기대감만으로 강세장일 때는요. 감으로 될 것 같아 느낌이 와 사면 됩니다. 강세장에 다 오르니까요. 지금은 기본적으로 약세장의 반등 시도가 계속 나타나는 거니까요. 보다 좀 확실한 이유가 있을 때만 매수하는 압축하는 그런 지혜가 필요합니다. 근데 왜 돈만 있으면 자꾸 사게 될까요? 개인 투자자들은 그게 어렵습니다. 지수 확인하겠습니다. 네, 상대적으로는 위안이라고 하면 덜 밀리는 거죠. 우리 시장이 코스피는 0.5%, 코스닥이 조금 더 밀려가는데요. 어제 미국 증시에 비하면 그리고 최근에 이제 글로벌 증시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우리 증시가 강하긴 한데요. 네, 또 차별화해서 완전히 오르는 건 아니어서 고민은 있습니다. 구체적인 전략과 또 전략적인 종목 이야기 하나씩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코너 잠금 해제 시작하겠습니다. 그날의 시황 이슈를 따라가기가 참 어려운 장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중화권 증시의 흐름의 연동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갈 것인가 10시 반 이후부터 또 좀 더 시장에 집중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전까지 개별 종목 이슈들, 전략들에 치중해서 이야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잠금 해제 박근영 부장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부장님과 오늘 특징주들 좀 전략을 많이 세워보고 싶어요. 일단 눈에 띄는 게 시멘트 쪽이죠. 유연탄 공급 차질 이슈 속에 가격 인상에 대한 기대, 계속해서 시멘트 관련한 이야기를 나눌 때마다 거론되고 있는 내용인데 저희랑 또 지난주에도 시멘트 얘기 다뤄봤었잖아요. 특징주로. 네. 오늘장 좀 급등이 나오고 있는데 개인 투자자들, 데일리 단기 매매자들 제외하고요. 조금 이걸 길게 보고 갈 수 있는 건지 좀 궁금하네요. 네, 유연탄 가격은 시멘트 원가의 한 30% 정도 차지하는 원가입니다. 유연탄 가격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제 원가가 올라가니까 시멘트 가격에 대한 가격 전가 이슈가 있는데 1차적으로 고시 가격은 일단 한 번 올렸고요. 추가적으로 20% 정도 추가 가격 인상을 지금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시장에서 이걸 받아들일지는 조금 이제 지켜봐야 됩니다. 확정은 아닙니다만 이제 가격 인상, 원자재 가격 인상을 반영을 하는 것이 원가 전가가 정말 되는 것인가의 문제인데요. 실제 지금 가격 인상을 하게 된다 하더라도 상반기까지는 아마 이번 가격 인상이 반영이 그렇게 크게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실적 단으로 본다면 상당히 시멘트 관련된 주식들의 주가 실적이 상반기에는 그렇게 좋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가격 전가에 대한 반영 기준이 2분기, 3분기 넘어서 이제 뒷전으로 이제 되기 때문에 그렇고요. 일부 선반영되는 부분들이 잠깐 있겠지만은 최근에 유연탄 가격의 급등세에 비하면은 원가 상승률이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이고요. 더군다나 지금 시멘트 가격의 시멘트의 공급량도 정부가 다소 이제 ESG 여러 가지 환경적인 이슈 때문에 시멘트 공급량 캐파가 전년비 올해 늘어난다 하더라도 한 3.3% 정도밖에 늘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공급량이 굉장히 제한적인 상황에서 유연탄 가격이 원자재가 급등하고 있고 여기에 따른 원가 판가 인상에 대한 전가가 제대로 되느냐의 문제인데 1차 고시 가격은 조금 반등을 했고요. 2차적인 추가 상승을 지금 하고 있지만 확정이 안 됐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실적단을 봤을 때는 상반기에 좀 좋아지는 부분들은 오히려 어떻게 보면 판가 전가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면은 상반기의 실적은 오히려 전년비에 대해서도 빠질 수 있는 부분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 부분들이 너무 급격하게 올라간다면은 상반기에 대한 어떤 어닝 이 부분들이 상당히 좀 약화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좀 조심을 하셔야 될 것 같고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하시고요. 다만 이제 판가 전가가 정확하게 된다고 확인이 될 때 지금 1차 판가는 전가가 됐고요. 2차 판가 전가 관련된 추가적인 인상분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뉴스를 좀 체크를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떤 부분을 주의해야 되는지 포인트도 잡아주셨고요. 어제 오늘장에서 좀 강하게 흘러가는 시장 대비해서 상대적 선전하고 있는 쪽이 조선주입니다. 어제보다 조금 더 세요. 지금은 조선주 전반의 종목들 강세 2에서 3% 나오고 있고요. 어제 기자재 쪽에서도 뭐 HSD 엔진 등이 급등이었는데 오늘도 본행제부터 해서 좀 올라갑니다. 사실 요즘 지정학적 리스크가 부각되고 에너지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LNG 그 기대 이렇게 해서 네. 이쪽이 움직이는데 이것도 사실 의견들이 분분해요. 여전히 실적은 좋지 않기 때문인 거죠. 전략 주시면요. 네, 뭐 여러 가지 스토리 라인을 찾아보면 이렇습니다. 지금 EU 같은 경우는 EU가 최초로 지금 러시아에 대해서 제재를 가진 게 이제 석탄이거든요. 네. 8월 달부터 석탄에 대한 수입을 금지한다는 게 최초로 EU가 러시아 관련된 제재를 한 내용입니다. 45% 정도 이제 수입을 했기 때문에 이게 5조가 넘는 시장이고요. 이 시장에 대한 금지를 했다는 것이 일단 1차적으로 확정된 부분이고 지금 오늘 천연가스 관련된 제재도 있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유럽 쪽은 지금 러시아 쪽의 천연가스에 상당히 좀 많은 의지를 하고 왔습니다. 근데 러시아 쪽을 쓰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바이든 대통령은 상당히 웃고 있겠죠. 미국산 써라 이거예요. 그러면 지금 러시아 쪽에 천연가스를 쓰지 않으면은 미국 쪽에 LNG를 갖다 쓸 수밖에 없죠. 근데 어떨까요? 유럽과 미국의 거리는 굉장히 멉니다. 러시아 쪽에서 유럽 쪽으로 나가는 천연가스는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가스 형태로 나갔죠. 근데 지금 미국 쪽에서 유럽 쪽으로 LNG를 가려면 어떻게 됩니까? 운송을 하기 위해서는 배가 필요합니다. LNG선 관련된 배가 필요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바이든 대통령의 LNG를 팔기 위한 유럽의 순방이 벌써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미국 쪽의 LNG를 팔기 위한 미국의 여러 가지 분위기가 유럽 쪽에서 나타날 수 있어서 결국은 LNG선 관련된 수요가 늘 수밖에 없고 수주가 견조해진다. 이런 스토리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보면은 수주 목표를 관련해서도 1분기에 그 조선주들이 수주가 꽤 많이 올라온 것도 확인됐고요. 보통 실적단은 2년 전에 수주했던 것에 대해서 지금 현재 실적이 나오는 것이고 현재 수주한 것은 2년 뒤에 실적으로 반영이 됩니다. 근데 수주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LNG선 관련된 긍정적인 효과 그리고 여기에 따라서 본행제 관련된 그런 부분들이 이제 동성 화인텍이나 이런 종목들이 주가가 같이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유럽 쪽의 천연가스 금수 조치 관련된 부분에서 미국의 LNG 관련된 수입이 늘 수밖에 없다. 그 부분에서 LNG 선에 대한 수요와 여러 가지 뭐 선박 건조 관련된 니즈가 강해진다는 측면에서 조선주가 움직이니까 그런 스토리 라인을 가지고 좀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조선주에 대해서는 그럼 장기적으로 긍정의 관점이 있을까요? 한 1년 정도 본다면. 네, 수주 목표나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부분에서는 좋아지는 그림입니다. 그리고 수주 목표도 올해 1분기가 좀 많이 꽤 올라왔다는 여러 가지 분석 자료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길게 보시고 하시되 단기 급등은 좀 아니겠죠. 좀 길게 보시고 접근하시기 바랍니다. 네. 앞서 제가 앞에 프로그램에서도 조선주에 대한 전략을 챙겼을 때도 단기적으로는 부담 요소가 있다. 반등을 줄 경우 좀 빠져나오는 기회로 활용을 하되 일단 하반기 달부터 다시 한번 기대 요인들을 모아볼 수는 있다라고 전략을 주신 만큼 조선 섹터에 대한 의견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자, 게임주 가볼게요. 오늘 펄어비스를 필두로 해서 게임주들이 장 출발할 때는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승분 다 반납한 상황이죠. 펄어비스 같은 경우 7% 정도 급등이었다가 지금은 0.2% 상승 중입니다. 앞서 오프닝에서 말씀 주셨다시피 중국이 일부 게임에 대해서 판호 발급을 했다라는데 결국에는 우리 게임이 받아야지 올라가는 거라 사실 이건 반납할 수밖에 없는 이슈였던 것 같아요. 네, 판호 관련된 게 8개월 만에 최초라 그러죠. 그런 부분에서는 좀 변화가 감지되고 있고, 게임뿐만 아니라 지금 최근에 컨텐츠, 그러니까 한국 드라마, K 드라마가 지금 중국 쪽에서 올해 들어서 8편이 이제 방영이 됐습니다. 이게 공식적으로 지금, 중국 쪽에서 정부가 이제 방영 관련된 부분을 좀 열어준 것인데요. 예를 들어서 컨텐츠 같은 경우는 사임당 이게 이제 한한령 이전에 이제 이게 됐기 때문에 그건 좀 차치하고라도 네. 7개의 드라마가 지금 오픈되면서 이제 중국에서 정식적으로 허가를 받고 이제 틀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컨텐츠 관련된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기획사나 어제 스튜디오 드래곤이나 제이 컨텐츠리 이런 종목들뿐만 아니라 중소형 기획사들도 주가가 움직이기 시작했는데 게임도 비슷한 분위기입니다. 굉장히 지금 이 게임을 갖다가 마약으로 굉장히 치부하면서 상당히 좀 좋지 않은 어떤 그런
컨센이 중국 정부도 있었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8개월 만에 그래도 이제 판호 제기를 했는데 국내 게임이 포함되지 않는다면 사실은 뭐 모멘텀 측면에서는 그렇게 좋은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소 좀 보수적으로 접근하시고요. 펄어비스 같은 경우는 뭐 중국 관련된 뭐 CBT라든지 여러 가지 발급 관련된 부분들이 조금은 이슈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반응을 하다시피 했지만 뭐 국내 게임이 거기에 뭐 집중되거나 아니면 리스트에 올라가지 않는다면 의미가 없는 것이라 다소 좀 보수적으로 접근하시고요. 물론 중국 쪽에 8개월 만에 판호 발급은 게임 산업에 대한 긍정적인 변화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뉴스를 좀 예의주시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게임주에 대한 얘기까지 나눠봤습니다. 특징주들에 대한 전략 좀 집중해서 다뤄봤고요. 이제 잔금 해제 종목 가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 열어볼게요. 열어보시면 아비코전자입니다. DDR5가 시작되면 수혜도 시작된다. DDR5는 뭐 기존 D램 속도를 획기적으로 끌어올린 D램, 그 다섯 번째 기술 업그레이드 말하죠. 지난해부터 DDR5 수혜주에서 기판 비롯해서 뭐 굉장히 많이 거론됐었어요. 상승했다가 올해 조금 조정받았었는데 다시 좀 힘을 내곤 있습니다. 아비코전자도 그 포인트 가져갈까요? 네, 오늘 뭐 장이 조정받는 국면에서도 3% 정도 급등하고 있는데요. 이 DDR5는 한 가지 이슈가 딱 있습니다. 뭐냐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뭐 속도도 있지만은 이게 전력을 굉장히 증가해 줍니다. 네.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페이스북이라든지 구글 같은 아주 메이저, 아주 글로벌 이 서버를 쓰는 이런 회사들이 어떻게 될까요? 대부분 이 서버는 대부분 다 전력이 이제 소비 비용이거든요. 근데 DDR5를 쓰게 되면은 전력 이 부분들이 20-30% 정도 감소가 된다고 합니다. 그게 다 돈이니까요. 전부 돈이죠. 그렇기 때문에 속도와 여러 가지 저장 영역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서 기능도 향상되는 것과 더불어서 전력 소비를 굉장히 많이 줄여주니까 비용이 굉장히 줄게 되죠. 그래서 DDR5를 전환은 가속화될 수밖에 없죠. 여기에 따라서 관련된 DDR5 모멘텀을 가졌던 뭐 심텍이라든지 여러 가지 종목들, 그리고 패키지 기판은 지금 공급 대비 수요가 25%나 정도 더 높기 때문에 공급이 쇼티지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서 단가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패키지 기판 쪽에 상당히 좋은 국면인데요. 아비코전자 같은 경우는 지금 사업 부분이 저항기나 인덕터 등 수동 소자를 생산하는 본업 아비코전자를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MLB라든지 패키징 기판을 제조하는 자회사 아비코테크를 가지고 있는 회사죠. 최근 1년간 300억에 달하는 캐펙스 투자가 이루어졌습니다. 뭐 캐펙스 투자, 자산 인수, 자회사 출자 이렇게 이루어졌는데 작년에 두 차례에 걸쳐서 자회사 아비코테크에서 155억 출자를 했습니다. 결국 패키지 기판 관련된 부분들을 출자를 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가장 핫한 섹터이기 때문에 자금이 들어갔다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올해 1월 같은 경우는 미래전자 부품 산업을 인수하면서 M&A가 들어왔는데 메탈 파워 인덕터 증설 쪽으로 가고 있는 부분이죠. 그리고 자회사, 그러니까 베트남 자회사의 출자로 공시가 됐습니다. 아마 메탈 파워 인덕터 외의 제품군은 베트남으로 이전하면서 비용 부분이 상당히 절감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수익성 개선도 충분히 가능하다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증평 신공장 증축 계획도 발표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DDR5 관련된 관련 부품 투자도 이루어진다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올해 125억 정도 추정이 됐었는데요. 내년까지 해서 212억까지 급격하게 이제 늘어나는 영업이익단을 볼 수 있습니다. 성장 모멘텀이 DDR5를 포함해서 향후 한 2-3년간은 DDR5 모멘텀을 충분히 갖고 갈 수 있다 볼 수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렸던 메탈 파워 인덕터에 대한 매출이 상당히 좋아지는데 지금 고객사 내에서 MS, 그러니까 마켓 쉐어가 2배 정도로 이상 급증하고 있다는 게 확인되고 있죠. 여기에 따라서 메탈 파워 인덕터에 어떻게 투자가 들어가냐는 부분은 결국 매출 급증에 기인한다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지금 고부가 인덕터의 영업이익률은 전사 평균을 크게 상회하기 때문에 매출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전사의 영업이익을 끌어올리는 효과까지 있는 것이죠. 아까 말씀드렸던 베트남 이전 본격화도 비용 부분에서 전체적으로 비용을 낮추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익률이 또 개선됩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상당히 멀티플이 추가적으로 더 향상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긍정적으로 접근 가능하겠습니다. 네. DDR5에 대해서 뭐 산업 분석 같은 증권사 보고서 등을 읽어보면 사실 기판 쪽과 그리고 수동 부품 쪽의 변화 포인트들을 잘 봐야 한다라는 얘기들이 많았었습니다. 아비코전자는 어찌 보면 그 두 가지 포인트를 모두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조금은 더 안전판이 돼주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게 되는데요. 주가는 최근에 3월 중순부터 꾸준하게 힘을 내고 있는 상황이에요. 3% 오늘 올라가면서 12,000원 기록 중입니다. 목표 라인 어디로 잡을까요? 네, 뭐 오늘도 좀 주가가 올라와서 단기적인 박스권 상단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뭐 당장 추격 매수보다는 눌림목 접근인데요. 과거 지금 박스권 그 상단 부분에 포함되어 있던 자리가 11,500원 수준입니다. 그래서 약간의 눌림목 수준은 11,000원대 중반 정도 수준에서 진입을 권고드리고요. 목표가는 14,000원까지 그리고 손절가는 10,000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14,000원의 목표 주가 설정을 해주셨어요. 기존에 사실 부장님이 주시던 그 종목들의 목표가보다는 조금 보수적으로 잡으신 느낌이 있거든요. 네, 뭐 시장에서 이미 좀 9,000원대 정도부터 주가가 이미 좀 올라온 느낌이 좀 있고요. 그다음에 물론 이제 1차 목표가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목표 주가는 상향 조정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올해 실적보다 내년을 바라보는 종목이죠. 올해가 뭐 100억대 중반 정도면 내년에 한 20억 정도까지 나올 정도 가능성이 있으니까 결국은 내년까지 좀 바라보는데 1차 목표가 만약에 도달을 한다면 내년 목표가를 가지고 갈 수 있다면 추가적인 목표가 상향 조정은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다 볼 수 있습니다. 네, 앞으로 DDR5 모멘텀을 안고 가게 될 아비코전자의 흐름 저희 계속 보면서 또 AS에 나가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종목이었고요. 두 번째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랜만인 것 같아요. 인터로죠. 리오프닝과 해외에서 찾는 해답 어떤 내용인지 열어보겠습니다. 포인트를 보면 리오프닝. 리오프닝 하면서 미용, 의료기기 관련주, 뭐 화장품, 뭐 이런 쪽에 대한 기대감들은 솔솔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일부 종목은 상당히 좋고요. 네. 근데 인터로조 같은 경우는 렌즈잖아요. 네. 이 업체가 리오프닝 마스크 쓸 때 안 쓸 때 다 렌즈는 끼잖아요. 네. 근데 이 미용 렌즈를 끼는 사람은 이게 벗어나기가 힘들다고 해요. 한 번 끼면 그렇죠. 네, 뭐 그렇기도 하고 또 해외 쪽 같은 경우는 이제 국내 K-팝 스타들 뭐 여자 그룹들 관련된 이슈가 또 있어서 상당히 인기라고 합니다. 유럽이나 일본, 뭐 미국, 북미 지역도 상당히 좀 인기인 것 같고요. 아무래도 이제 미용 관련된 부분들이 결국 리오프닝 관련된 수혜주로 하면 뭐 여행, 화장품, 항공,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리오프닝 수혜주 좋아하는데 그나마 그래도 접근을 좀 하신다고 한다면 미용 의료기기나 아니면 컨텐츠 기획사 그리고 아마 이런 거 관련된 임플란트라든지 그다음에 컨텍스 이런 쪽에 수익이 나고 있는 그리고 밸류에이션이 충분히 매력적인 가격 구간을 가지고 있는 종목 중심으로 좀 비중을 가는 게 좋겠죠. 물론 여행사나 항공사 이런 쪽은 약간 트레이딩 관점에서 가셔야 되지만 네. 아직까지는 밸류가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다소 조금은 아주 길게 끌고 가기엔 좀 어렵지만은 지금 미용기기나 이런 쪽의 수출 지표는 상당히 좋습니다. 근데 인터로조를 좀 말씀드리는 이유는 물론 이제 리오프닝 관련 수혜주로도 말씀드리겠지만은 기본적으로 펀더멘털이 너무 좋아지는 그림이고요. 밸류에이션 매력도가 상당히 높죠. 그래서 지금 이제 국내 자체 브랜드는 클라렌이라는 어떤 브랜드를 가지고 있기도 하고요. 국내외 ODM, OEM을 또 하고는 있습니다. 지금 작년까지 같은 경우는 매출액이 작년에 1,168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이 282억 원으로 나오면서 재작년 대비로도 작년에 86%나 이익이 급증을 했던 회사죠. 사상 최대 실적을 물론 기록을 했습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수출 금액이 뭐 66%나 들고 있기 때문에 수출 비중도 상당히 높은 회사라서 최근에 원달러 환율이 뭐 1,230원대 위까지 올라와서 수출 관련된 환율 지표도 상당히 긍정적입니다. 더군다나 올해 매출액이 1,450억으로 전년비로도 24%나 급증할 걸로 보이고요. 그다음에 영업이익도 380억까지 올라오면서 전년비 35%나 또다시 급증하면서 사상 최대 실적을 올해도 또 구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몇 가지 체크 포인트를 드린다면은 이 작년 같은 경우에 글로벌 빅4 관련된 그 렌즈 관련된 그 ODM, OEM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네. 알콘사라고 하는 글로벌 1위 업체가 있는데 이런 걸 포함해서 글로벌 빅4 관련된 OEM, ODM을 시작해서 안정적인 매출이나 이런 신규 고객사 확보가 된 상황이고요. 그래서 아시아 9개국으로 공급을 하고 있고 일본 시장에서 원데이 컬러 렌즈뿐만 아니라 그다음에 기능성 제품과 원데이 클리어 렌즈 관련된 카테고리도 확장되면서 일본 시장이 상당히 좀 강력한 또 컬러 렌즈 관련된 시장입니다. 거기다가 지금 해외 수출국 같은 경우도 전년비 30% 정도 해외 수출 관련된 매출이 올라오는데 그게 중요한 이슈가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유럽 시장은 전체 컬러 렌즈 시장에서 렌즈 시장에서 실리콘 하이드로겔 시장이 80%를 차지하고요. 나머지 20%가 다른 소재입니다. 근데 네. 인터로조가 기존에는 실리콘 하이드로겔 관련된 시장을 진입을 안 했습니다. 제품을 만들지 않았죠. 근데 작년에 실리콘 하이드로겔 관련된 제품을 만들면서 유럽에서 80%를 차지하는 이 시장을 본격적으로 이제 출시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유럽 쪽의 어떤 매출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올라온 부분들이 보일 수 있고요. 중장기 성장성이 충분히 보이는 상황에서 굉장히 좀 매력적인 어떤 매출 구간이 될 수 있는 상황이고요. 더군다나 지금 작년에 준공한 3공장이 지금 3개 라인 정도가 돌아가고 있고 올해 같은 경우에 8개 라인이 더 돌립니다. 근데 신공장은 자동화 설비가 들어가요. 근데 렌즈 관련된 이 부분이 인건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 수작업이 많이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건비 고정비 비용이 상당히 높은 업종이기 때문에 다소 이 부분을 낮출 수 있는 게 신공장 쪽입니다. 그래서 네. 작년에 3개 라인이 돌아왔고 올해 8개 라인까지 추가적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신공장 자동화 설비를 통한 인건비 하향이 되면서 이익률이 상당히 좋아지는 가능성이 높죠. 여기에 따라서 매출이나 이런 부분들이 상향 조정되고 이익률이 올라가니까 매출 대비 이익도 상당히 많이 올라가는 그림이 되니까 밸류에이션 매력도가 있습니다. 지금 PER 뭐 12배, 13배 정도 수준이니까 최근에 주가가 약간 올라온 듯한 느낌이 들더라도
눌림목 시, 조정 시 충분히 권고드릴 수 있는 가격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눌림목 시 매수 관점. 그러네요. 지난해 기록했던 고점을 뚫고 올라갔습니다. 주요 이평선 위로 가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은 2.7% 밀리며 32,400원 기록해요. 최근에 외국인 수급도 상당히 좋았었는데 가격을 그럼 이번에도 조금의 부담이 있으니까 좀 목표가를 낮춰 잡으실 건가요? 네, 지금 뭐 5일선 플레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5일선이 지금 32,000원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이 정도 구간에서 뭐 분할 매수 충분히 가능할 것 같고요. 목표가는 4만 원, 그리고 손절가는 3만 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두 종목 얘기 나눠봤었죠. 아비코전자 그리고 인터로조 되겠습니다. 최근에 시장 대비 좋은 흐름 보였었기 때문에 목표 가격은 조금 보수적으로 주셨으나 얼마든지 지나가는 가격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AS 하겠다 말씀을 주셨죠. 자, 유튜브 다시 보기 통해서 박근영의 잔금 해제 검색하시면 오늘의 내용 그리고 이전의 종목들까지 같이 한 번 더 체크하실 수 있으니까요. 활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IBK 투자증권 영업부 박근영 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